지난 7일 대구에서 출발한 자비순례단이 순례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경상도에서 대한민국의 주머니인 충청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순례단은 이번 일정 중 가장 난 코스인 문경세제 고갯길을 거뜬히 극복하는 원력을 발휘했습니다. 자비순례단의 원만한 순례 회양을 발언하는 각계 동참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일 순례 체험자들의 동참과 봉사자들의 숨은 노력 등이 더해지면서 찾아가는 불교, 중생과 함께하는 불교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산문을 연 지 1342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계산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고찰 보문사도 산문을 연 지 1226주년을 맞아 사찰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계산대제를 열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문화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태조 이성계에 의해 창건된 조선왕실의 첫 원찰 흥천사에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전법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경기도 이천 5층 석탑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강제 반출돼 100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이 석탑을 다시 세울 자리에 실제와 똑같은 모형탑을 세워 범국민적인 석탑 반환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7일 대구에서 출발한 자비순례단이 순례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경북 지역 순례를 마치고 대한민국의 중원인 충청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순례단은 이번 일정 중 가장 난 코스인 문경세제 고갯길을 거뜬히 극복하는 원력을 발휘했습니다. 첫 소식,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량한 새소리와 붉게 물들고 있는 단풍, 익어가는 가을 향기 속 자비순례단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순례단이 마주한 문경세제 고갯길, 구불구불하고 경사마저 가팔라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도 쉽지 않은 산악 코스입니다. 해발 548m의 이화령에 도착하기 위해선 약 6km의 산길을 올라야 합니다. 누적된 피로와 잇따른 부상 속 마주한 이번 순례 일정 중 가장 긴 오르막길 구간입니다. 일단은 경상도 지역을 벗어나서 충청도권역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 우려와 달리 순례단은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발걸음을 재촉하며 이화령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이화령에서 대구 동화사 회주 의원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 중 100여 명은 박수와 함성으로 순례단을 맞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스님들이 참 마음을 내서 정말로 험난한 길을 가는데 이번 기회로 우리 어려운 우리나라가 국난 극복에 완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화령 관문 앞에 도착한 순례단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인도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의 집전 아래 국난 극복 기원 축원을 진행했습니다. 자비순례단은 경북 문경세제를 지나 청풍명언의 고장 충청북도의 땅을 밟게 됐습니다. 이로써 순례단은 이제 경상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국토의 중심 중원의 땅 충북 충주에 발을 디뎠습니다. 순례단이 충청도에 도착했다는 것은 긴 여정의 절반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반환점을 넘어서 이제 휴양지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사부대중이 함께하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 자비순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가볍고 또 몸도 가볍습니다. 불교중흥 국난 극복 자비순례단 501km나 되는 아주 대장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 정각회장으로서 미력이 남아 함께하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이렇게 국민의 이제 코로나 걱정을 담아서 이런 수행을 하시는 걸 보니까 국회도 조금 더 이제 열심히 더 분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순례단이 걸은 누적 이동 거리는 323km. 순례단은 오늘 전날보다 10km 더 늘어난 35km를 이동하는 등 만행결사의 뜻을 이어갑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순례대장정이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순례의 원만한 회양을 발언하는 각계 동참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일 순례 체험자들의 동참과 봉사자들의 숨은 노력 등이 더해지면서 찾아가는 불교, 중생과 함께하는 불교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자비순례단의 순례 여정을 하루 동안 함께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40분,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결사 발언문을 합송한 뒤 한 명씩 줄을 서서 본격적인 순례길에 나섭니다. 마을 입구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닭울음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지만 사부대중의 쉼없는 전진에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날이 밝자 가을 정취가 가득한 황금 들녘과 햇살에 반짝이는 강변 풍경이 순례단을 맞이합니다. 개개인의 어떤 수행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그리고 이제 참여하지 않은 많은 다른 불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서 또한 그 새로운 신심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순례단과 잠시나마 고행을 함께하기 위한 일일 체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순례단의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행선 중에는 반드시 묵언을 한다. 또 본인이 먹을 것, 본인이 잘 것은 해결해가지고 온다. 도시락을 싸갖고 오든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동일하게 걷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 누구 남녀노소 누구라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순례단의 정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묵묵히 노력하는 이들도 눈길을 끕니다. 순례 코스를 사전에 답사하고 선두에서 길을 안내하는 진행팀 요원과 의료진, 곳곳에 배치된 교통경찰들은 안전한 순례를 이끄는 주역들입니다. 순례자들의 숙식 장소인 야영장에서는 텐트를 정리하고 대중공양과 배식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찰 신도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정진하는 순례자들과 이를 응원하는 일일 체험자, 봉사자들의 숨은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행동하는 한국불교, 역동적인 수행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한국불교의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쉼없는 발걸음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개산 1342주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 개산대제는 범어사 창건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된 범어사 소장 3국 유사가 국보로 승격된 해여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의 산문이 열린 지 1342년을 맞았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개산해를 맞아 경내에 모인 사부대중들은 개산의 참뜻을 되새기고 범어사의 역사를 통해 이 시대에 맞는 불자의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특히 올해 개산대제는 범어사의 창건과 의상대사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된 범어사 소장 3국 유사가 최근 국보로 승격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곳 금정사는 의상대사뿐만 아니라 본적 대사께서도 동시대에 추석하며 공부하신 도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선사들께서 머무시며 도량을 일실하여 천년의 세월 동안 꺼지지 않는 법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개산대제에 이어 오후에 봉행된 범어사 보살계 수계살림법회에는 5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습니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살림은 1904년 성월 스님이 범어사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보살계 살림을 일으킨 일에 봉행돼 왔으며 올해로 120회를 맞았습니다. 8만 4천 법문의 요체인 심지법문을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란 보살계는 수많은 수행법 중 최상의 덕목으로 특히 범어사 보살계 수계살림은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정계 불사로 유명합니다. 정계 대화상으로 모셔진 범어사 주지 경산스님은 불성이라는 종자를 보살계 수계법회를 통해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보살계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열지도 않은 아마 정신 마음이 있다면 어려울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불성이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종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범어사 보살계 수계 살림에 참여한 불자는 모두 3천여 명. 수계를 받은 참가자들은 부처님 전에 허물을 참여하고 성불의 지름길인 보살도 실천을 통해 생사고해를 해탈할 수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고찰 봉은사가 산문을 연 지 1226주년을 맞아 사찰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계산대제를 열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문화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역대 조사 스님들을 기리는 달의 제를 봉행하는 것으로 창건 1226주년 계산대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계산대제는 봉은사의 계산 1226주년을 사부 대중과 함께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의 미래가 봉은사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계산대제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봉은사 경내 곳곳에선 템플 문화 한마당과 행복나눔 바자회, 사진전, 불화와 지화 전시 등 다양한 전시와 음악회 등 문화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태조 이성계에 의해 창건된 조선왕실의 첫 원찰 흥천사에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전법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처승의 불법 점유로 쇠락했던 흥천사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도량 정비 후 이번 불사를 이룩했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BBS 뉴스는 2주에 걸쳐 600년 왕실 사찰 흥천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흥천사에 들어선 전법회관 개관 소식을 전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선 개국 이후 창건된 첫 왕실 원찰 흥천사에 최신 시설을 갖춘 전법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3,305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전법회관은 무량수전의 아미타불과 지장보살 점안식으로 개관을 알렸습니다. 더없이 기쁜 날, 회주 금곡스님은 불사를 맡긴 신흥사 조실 무산스님을 떠올리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원력으로 부처님이 오늘 저렇게 모셨고 점안을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분들이 정말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기도 원력으로 600년 왕실 원찰 흥천사는 일제강점기 이후 대처승의 불법 점유로 쇠락을 거듭했고 얽히고 설킨 난제들로 정상화의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찰 땅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무산스님의 의지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뒷받침 속에 지난 2011년 금곡스님의 주지 부임 후 도량 정비가 시작됐습니다. 사찰 토지를 점유한 22가구 60세대 주민들과 합의를 하고 사찰 땅을 다시 찾는 과정은 험난했고 막대한 재원과 노력이 요구됐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한 이것저것 들어간 돈이 한 400억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다 가능한 것은 여기 모이신 우리 신도님들의 지극한 정성.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만 하면 잘 되는 절. 어디세요 그 절이? 박수 한번 치고 얘기를 하죠. 우리 절 이름이 흥천사라. 여기서 뭐든지 오기만 하면 흥하는 거야. 첫 조선왕실 원찰에 들어선 전법회관은 이제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도남동 흥천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다양한 명상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법석이 이어졌습니다. 불교 상담개발원은 지난 10일 서울 봉은사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수원 복령사에서 두 번째 생명살림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마음에 침투됐던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게 싹 연불을 통해서 녹아서 마음의 본래 모습인 성품이 싹 드러나게 되면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한다. 이번 법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BBS 라디오 법회 시간에 녹화 방송되며 불교 상담개발원은 25일 서울 성북구 팔정사에서 자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 법회를 봉행합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자리한 아미타도량 고성 건봉사가 금강산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평화통일과 코로나19 등 국난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한 금강산 산신대제는 한국전쟁 이후 순국한 호국 영령의 극락왕생과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길 염원했습니다. 국민들 전체의 염원이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극복을 해서 종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산신제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모아져서 코로나 극복이 하루속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라 법흥왕 7년 아도 화상이 창건한 금강산 건봉사는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연불 만일회가 시작된 사찰로서 사명대사가 왜군에 약탈됐던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를 되찾아와 봉안한 정멸보궁입니다.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경기도 이천 5층 석탑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강제 반출돼 100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천시는 이 석탑을 다시 세울 자리에 실제와 똑같은 모형탑을 세워 범국민적인 석탑 반환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2005층 석탑 환수 염원탑 제막식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흰 막을 걷어내자 높이 6.48m의 석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2005층 석탑입니다. 뛰어난 균형미와 단정한 조형미를 두루 갖춘 석조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탑은 2005층 석탑을 본뜬 모형입니다. 102년 전인 1918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강제 반출됐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멀리 일본에서 우리 5층 석탑은 언제 고향 이천으로 돌아가나 타향에서 쓸쓸히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05층 석탑은 현재 일본 도쿄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오쿠라 재단이 호텔 정원에 두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석탑은 곳곳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탑은 원래 이천시 관고동 이천향교 인근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천시청 아트홀 앞마당에서 진행된 2005층 석탑 환수 염원탑 제막식. 석탑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환수 염원탑으로 모아졌습니다. 일본이 약탈해간 이천의 5층 석탑을 반드시 이천의 땅으로 가져오겠다는 우리 위대한 이천 시민들의 뜻이 오롯이 이 환수 염원탑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 불교계도 고려 초기 석탑을 건립했을 당시의 의미와 역사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국으로 환지 본초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천 선조들의 어떤 그 정성과 어떤 혼이 담긴 단순하게 돌덩어리가 아니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땅에 선조들이 만든 그 탑을 꼭 우리 고향인 이천으로 되돌려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2005층 석탑 환수 염원탑 제막식은 불교의 전통 의식인 탑도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천시를 비롯한 석탑 환수위원회와 지역 불교계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수 염원탑을 활용해 2층, 5층 석탑 반환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후원 조직 만공의 공덕주로 자비보 시행에 앞장섰던 고 정수행 불자의 발인이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엄수됐습니다. 발인식은 경찰병원 지도법사 무관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고 고인의 유가족들과 BBS 불교방송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이에 앞서 BBS 불교방송의 연불 봉사단체인 무량봉사단은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정수행보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장례 연불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정수행불자는 지난 2015년 BBS 불교방송의 방송포교 불사와 사업 건립 후원을 위해 당시 4억 4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기부하고 서울 조계사에도 꾸준히 보시를 하는 등 생전의 자비보살행을 실천해 주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고려대 불자교회 10월 법회가 지난 주말 서울 행불선원 2층 카페에서 열려 선원장 월호 스님의 법문을 듣고 법우들 간의 우의를 다졌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재개된 어제 법회에는 홍승기 회장을 비롯해 이기수 전 고대 총장, 김영우 한생산업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상임법사로 추대된 월호 스님은 법어를 통해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불교 공동체를 위해선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시대에 맞는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특히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병고에 시달리는 속계를 벗어나기 위해 관세음보살 구생경의 독송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불자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모임을 자제해왔지만 앞으로는 매달 법회와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다음 달에는 천년고찰 진관사에서 1일 템플스테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북권 대표 전법도량인 흥천사가 전법회관을 새롭게 개원해 도심포교의 거점 사찰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회주 금곡스님 주도로 이루어진 전면적인 도량정비 불사를 바탕으로 흥천사가 도심 속 힐링 사찰이자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모범적인 도량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